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9월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스프링시티 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마이카 콜타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남편 존 콜타프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총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요. 이혼을 한 뒤 누군가 양육을 맡아야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부는 모두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나마 연금을 받고 있는 전 남편 존의 부모님이 임시로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휴대폰과 집 전화까지 모두 꺼져 있어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엄마가 경찰에게 와서 제발 우리 시부모님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잘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죠. 경찰이 마이크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합니다. 일반 가정집인데 대문과 창문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도 없어요. 혹시 애엄마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다들 여행을 떠난 걸까? 근데 당시 경찰에게는 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났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던 중 마침 전 남편의 여동생과 연락이 닿아요. 그녀가 부모님 집 키가 있대요. 그래서 엄마 마이카는 그 시동생에게 열쇠를 얻고 경찰을 동행시킨 채 시부모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어요. 집이 휑한 거예요. 물건이 여기저기 멋대로 있긴 하는데 또 중요한 소파, 침대 같은 가구는 없더라고요.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사라졌고요. 그래도 몇 가지 전자제품은 또 있습니다. TV, 라디오, 전화기, 전자레인지 이런 거는 또 그대로 있고 코드도 꼽혀 있고요. 아니 무슨 일이야. 이사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이웃을 수소문했죠. 그랬더니 아니 며칠 전에요. 이 집 식구들이 큰 트럭에다가 짐 싣고 황급히 떠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요? 친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 가는 게 어딨어요. 그러던 찰나 이웃이 말하길 당시 시부모님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이게 처음에는 양육권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애들 안 보여주려고 몰래 떠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후 엄마 마이카가 내놓는 진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건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갸우뚱해요. 일단 부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마이카가 16살 때 21살이던 존을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했죠. 근데 마이카가 그때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는 만남을 반대했어요. 근데 이때 존의 부모님, 아까 말한 그 시부모님 반응이 뜻밖이었죠. 아들한테 미성년자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네들 숨겨주고 거짓말까지 해주면서 데이트를 도와줍니다. 당시 마이카는 남성 존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마치 인생에 대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 성숙미 때문인지 마이카는 점점 더 존에게 의지를 했고요. 나중에는 그의 말이라면 그래 따르겠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마이카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와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존은 아주 강력하게 마이카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녀가 하는 말, 그녀가 입는 옷, 또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존의 허락이 필요했을 정도죠. 심지어 그녀가 운전면허를 따는 걸 반대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가 굉장히 필수인데 또 대학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고요. 즉 이건 상대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남편의 통제가 극에 달해요. 아이들이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황당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세균이 옮을까봐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누구와의 소통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모두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엄마 마이카는 워낙 존한테 세뇌가 되어 있었던 건지 이 모든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죠. 그러다 2017년 9월 존은 돌연 자신이 회사에서 잘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잘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이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신 키워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뭐야. 지금 직장을 잃은 것도 충격인데 거기에 이혼을 하자.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맡겨야 된다? 마이카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보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만큼 그냥 밥 먹다가 막 해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이제 우리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애들은 시부모님이 키워줄 거야.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존. 그만큼 집안에서 기가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카는 그를 막아설 힘이 이미 없었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존이 좀 이상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우린 종말에 대비해야 돼. 종말이 우릴 덮칠 거라니까? 이혼을 했어요. 아이들은 시부모가 맡아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사라진 겁니다. 이걸 듣고 경찰은 존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존은 법적으로 아이들의 친부예요. 그래서 뭐 이걸 납치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죠. 그렇다 보니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마이카는 지금 아이들 행방을 몰라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만약 존에게 양육권이 없다면요? 그럼 그는 현재 아이들을 납치한 거나 다름없어지죠. 그래서 존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요. 그렇게 2달이 지난 11월에 마침내 법원은 아니 애아빠가 애 데리고 사라졌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이카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허락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도 존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판결 이후에 이 모든 건 존이 아이들을 법적으로 지금 납치한 게 인정이 되는 순간이겠죠. 이때 때마침 경찰에 결정적인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시부모님 집에 소파와 뭐 침대 이런 건 없어졌지만 여러 가전기구들은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러 온 건진 모르겠지만 존이 집을 들락거리는 것 같다라는 목격담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잠복을 시작했고 그러던 12월 1일 마침내 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곁에 웬 남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는 존의 가까운 친구 세뮤엘 세포였죠. 현장에서 존은 바로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애들이 어디 있냐는 거, 바로 이 팩트입니다. 그걸 경찰이 추궁했더니 존이 아주 애매한 답을 내놔요. 아이들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경찰은 다급해졌죠. 그래서 헬리콥터,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죠.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440km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로 위치가 나와요. 12월 3일이 돼서 경찰들이 여기를 급습합니다. 컨테이너 딱 열어보니까 상태가 너무 열악해요. 물도 없고 전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산을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의 음식, 그나마 음식도 막 인스턴트였고 그게 막 냄새가 납니다. 겨우 이걸로 연명한 것 같죠? 그 중에서도 보니까 아이들 옷가지와 아이들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아이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같이 지금 거주를 했다는 건데 존의 부모님 그리고 4명의 자녀까지 여기서 살았다고? 자, 일단 어른들은 좀 제쳐두고요. 아이들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존의 부모님은 이 컨테이너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또 사라졌더라고요. 이거 너무 불길합니다. 그래서 또 그 주변, 컨테이너를 주변으로 해서 수색을 넓게 펼쳤죠. 그러다 4명 중에 7살, 6살의 아들 2명은 찾아내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여자아이들의 행방은 여전히 모르겠더라고요.
실종된 아이들은 9살의 디나와 4살의 해티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 현장에서 찾아낸 존의 부모님, 아버지 키스와 어머니 캐서린을 상대로 애들 어디 있습니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손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른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존의 아들의 친구 세뮤엘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 세뮤엘 기억하시죠? 체포될 때 옆에 있던 친구요. 집에 물건 가지러 왔던 사람. 한편 컨테이너를 수색하던 경찰들이 안에서 아주 수상한 걸 찾아냅니다. 웬 두꺼운 책자예요. 근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크리스털 블레이드 기사단.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 제목도 아니고. 근데 그 책을 열어보니까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인류의 종말을 예언하는 사이비 단체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체의 리더면서 선지자로서 존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공동 설립자는 친구 세뮤엘. 나 진짜 미쳐버려요. 사실 이 둘은요, 우연히 종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인간에게 최후의 날이 올 거고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이자 또 예지자로서 미국에 내려온 거다라고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종말, 최후의 날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주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일부 다처제. 여기서 일부 다처제가 왜 나와요? 게다가 조혼입니다. 한마디로 남성들이 어린 여자들과 그것도 최대한 많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존과 세뮤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도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또 이 미친 이야기에 막 감화가 돼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6명의 신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엔 존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가족 정말 갈수록 노답이에요. 이쯤 되니까 이 사라진 여자아이들의 행방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컨테이너가 발각되고 하루가 지난 12월 4일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 컨테이너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세뮤엘이 또 등장하죠. 당시 세뮤엘은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총을 들고 한동안 경찰과 대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경찰이 강하게 물었어요. 애들 어디다 숨겼냐? 그런데 이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애들은 통 안에 있으니까 따뜻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이 사막 주변 쓰레기장에 있는 파란색 드럼통 안에 있으니 괜찮을 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그가 가리킨 위치로 달려갔죠. 정말 여기가 허허 벌판 이 사막의 쓰레기장이에요. 거기에 마침 파란색 드럼통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열어보니까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 2명이 보입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심각한 저체온증에 탈수 증상을 보였죠. 지금 여기다 얼마나 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애들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발견 당시 사막은 또 밤이 되면 온도가 더 훅 떨어지잖아요. 영하의 온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맨발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드럼통 안에서 24시간 넘게 견디고 있었고요. 만약에 경찰 수색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실 생사를 장담하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아이들은 5살의 사만다 셰퍼와 4살의 해티 콜타프. 자,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4살의 해티 콜타프는 그 아까 체포된 존 콜타프의 2딸 중 한 명이 맞아요. 그런데 5살의 사만다? 얘는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거야? 뒤에 성을 들으셨겠지만 이 아이는 다름 아닌 세뮤엘의 친딸이더라고요. 아니 세뮤엘이 자기 친딸을 또 그 드럼통 안에 넣어놓은 거야. 게다가 소름 돋는 사실은 사뮤엘에게는 사만다 이 5살짜리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딸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실종된 게 존의 2딸 중 1명 찾았죠? 그리고 사뮤엘의 2딸 중 1명 찾았죠? 그러니까 원래는 4명이 실종됐는데 양쪽의 딸 2명만 지금 찾은 거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2명 또 찾아야 하거든요. 경찰은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무슨 일을 이미 당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막 사무엘을 강하게 추궁했죠. 근데 이때부터 사무엘이 변호사 없이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 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다시 해가 지면서 사막에는 추위가 찾아왔어요.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애들이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1분 1초가 너무 급해요. 우선 경찰은 그 파란색 드럼통에서 구조한 두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체온을 높여줬습니다. 따뜻한 물과 음식도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좀 안정에 취하게 했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너네 다른 자매들은 어디 있니? 그러자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해요. 빨간 컨테이너 안에요. 사무엘 아저씨가 데리고 아주 멀리 걸어갔어요. 단서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일단 그 빨간 컨테이너 여기에 희망을 걸어요. 그리고 멀리 걸어갔다 하지만 겨우 4살 아이가 한 이야기니까 또 운전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분명 걸어간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색을 했죠. 그러다 얼마 후 경찰은 인근 사막에서 버려진 트레일러를 발견합니다. 이게 소녀가 말한 대로 빨간색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붉은색이었더라고요. 강제로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토록 찾던 2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존의 9살 된 딸 디나 콜타프와 또 사무엘의 7살 된 딸 릴리 쇠퍼였습니다. 이 안에 워낙 위생관리가 안 돼서 막 쥐가 들끓어요. 성인이 가도 너무 무서운 곳인데 이 아이들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죠.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곧장 이송됩니다. 자, 이제 이 끔찍한 범죄의 전말을 좀 알아야겠어요. 도대체 왜 이 두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에게 이런 가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시간은 1년 전인 2016년 12월, 존과 사무엘이 둘이서 크리스털 블레이드라는 기사단을 결성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주 비밀스럽고 위험한 의식도 시작됐죠. 그건 바로 서로의 딸들을 교환해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왜? 인류의 종말을 맞으려면 조언을 해야 되고 또 일부 다처제가 되어야 하니까요. 2016년 12월 3일 둘은 존의 부모님 집에서 만나 의식을 거행합니다. 사무엘의 딸 7살 릴리와 5살 사만다는 그날 아빠 친구 존과 결혼하게 되죠. 또한 존의 딸 9살 디나와 4살 해티는 아빠 친구 사무엘과 결혼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이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2딸을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유타주잖아요. 그럼 예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 당연히 아내가 있어요. 2딸이 있으니까. 사무엘의 아내는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몰몬교는 유타주에서 가장 큰 종교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기도 하는데요. 사무엘의 아내가 여기에 해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기행을 하는데 크게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존은 달랐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내 마이카가 노발대발 반대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 자기의 친구 2딸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제 좀 앞뒤가 맞죠. 그리고 애들을 빼앗다시피 해서 부모님 댁에 맡겨둔 거고요.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순 없습니다. 기이한 가족의 형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짐 대충 챙겨가지고 아예 한적한 사막의 컨테이너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아니, 그래, 여기까진 그렇다 쳐요. 그럼 여기 와서, 사막에 와서 왜 애들을 드럼통과 컨테이너에 각각 가둬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존과 사무엘은 아이들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런 거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을 인정? 이런 자세 보이지 않았고 좀 당당해요. 이건 종말을 막기 위해 당연한 거래요. 저 역겹죠. 자기들은 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고 이건 대업이다. 이거 안 하면 지구 멸망. 진짜 뺨 때리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해 정말. 추 조사 결과 아이들을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학대도 드러납니다.
피해 아동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9살 디나에게는 성인처럼 네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라면서 술을 먹이기도 했고요. 2018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존과 사무엘, 이 작자들이 하는 말마다 얼토당토해서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말 들을 필요조차 없어요. 오죽하면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성인이 8살 소녀와 성관계를 맺는 걸 정당화할 순 없어. 이건 명확한 중범죄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겐 예상대로 종신형이 내려져요. 그렇게 범인들은 신의 심판이 아닌 법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한편 사건 이후 마이카의 아이들은 무사히 엄마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쪽, 그 친구 쪽 아이들 릴리와 사만다의 거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이카에 따르면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괴물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게다가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산책을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바닥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막에서 3개월간 살았던 사막에서 집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남긴 발자국을 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생긴 습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이비 종교의 그릇된 신념 아래, 아니 아버지들의 그 망상에서 자행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범인들은 여전히 이 모든 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아이들에게 세상을 지옥에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정말 알기나 할까요? 그만큼 너무나 절망스럽고 역겨운 사건이에요. 피해 아동들이 상처와 아픔을 잘 딛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